원장님 김태원 선입니다. 그 피고인이라고 호칭하고 몇 가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그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문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장관은 2017년 작성되었던 이른바 언론에서 표현되기로는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 내용을 참고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피고인 그러한 사정 혹시 알고 있는가요? 모릅니다. 순번 2번입니다. 증거 순번 1번 1-115번 1414쪽 이하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 1435쪽 선포문 중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시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17년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 선포문 위에 확대, 예, 축소를 좀 하시면. 선포문 부분이 있어요. 그 선포문에 보면 이러한 양식이 확인됩니다. 계엄의 종류, 비상계엄, 계엄 지역 전국, 3. 시행일시 언제, 그리고 4. 계엄사령관 누구, 그리고 대통령, 이런 식의 양식이 확인되고요.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 활용되었던 선포문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수문 4-5번 442쪽 선포문입니다. 이 당시 저희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시 활용되었던 선포문의 양식도 이와 같이 계엄의 종류가 무엇이고 계엄 지역이 전국이며 시행일시가 언제고 계엄사령관이 누구다, 이런 양식이 똑같이 확인됩니다. 이어서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순번 1-115번 1414쪽 이하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 1440쪽 보고문입니다. 이당 2017년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에도 보면 이와 같이 포고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포고령 말미에 써 있는 양식이 확인되고요. 저희 2024년 12월 3일 이 사건 비상계엄의 경우에도 포고령에서 말미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사항이 이와 같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선포문이나 포고령이 형식이나 내용이 유사했던 거 피고인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예. 증거순번 1-115번 1414쪽 이하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 1456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에는 가령 이와 같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도 의결 정족수 그 계엄 대비 계획 자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56쪽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문구가 확인됩니다.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이런 제목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줄에 보면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등 표현이 있어서 이 사건 비상계엄 시 실제로 있었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과 유사한 내용도 확인된다는 점 피고인 혹시 아는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같은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 1445쪽 제시하겠습니다. 예, 같은 문건에 보면 이와 같이 비상계엄 시 국정원 측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산하 수사 5국을 편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러한 내용 알고 있는가요? 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께서는 이러한 2017년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 자료가 오래되어서 국정원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2017년 문건 자체의 존재를 네. 제가 모릅니다. 네. 몰랐고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피고인 주장하시는 거를 보면 이 당시 계엄 대비 문건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변호인 의견서에는 이런 기재가 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도 국정원이 수사 업무를 안 하는데 이 오래된 문건이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내용이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런 취지로 확인이 돼요. 네, 이런 주장과 달리 2023년이나 2024년 방첩사 측에서 작성된 합수부 시행계획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종전 2017년 방금 보신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은 정보 업무 등 중요 역할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피고인 혹시 이 일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피고인 저 마이크를 조금만 아, 예. 말씀하시는데 가까이 대고 예. 예, 방금 제가 언급드린 2013년이나 24년 방첩사 합수부 시행계획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항입니다. 비밀기록 증거 순번 4-185번 4734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비밀 기록인데 그냥 요 화면은 저희 좀 혹시 예, 아니 뭐 중계는 뭐 안 해도 되는데 예, 비닉화 중계 당시에는 비닉화로 좀 가려 예, 주시는 걸 요청드리고 지금도 예. 필요하다면 혹시 방청객에는 안 보이게 각도를 좀 조절해 주시면 저희 변호인은 보셔야 되기 법정은 때문에 비공개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시하도록 있습니다. 아니 비밀 얘기가 지금 법정에 나오니까 네. 법정을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는 없냐 이제 지금 공개 법정에서 비밀 얘기를 말씀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아, 지금 이 자료 내용 자체 현출만 방청객만 보지 않도록 하면은 저희는 비밀성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 예. 조치만 있으면 예, 충분하다는 그러시죠, 입장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제시하지 네. 말고 그냥 뭐 말로만 물어보는 걸로. 아, 그럴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자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에 의하면 비상계엄시 합수부에서 국정원은 수사 5국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자료와 마찬가지인 거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23년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자 방첩사 시행계획. 자료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릅니다. 네. 그 해당 시행계획 중 6항입니다. 해당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방첩사 문건을 다 모른다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나씩 네. 다 물어보시는 게 적절할까 모르겠네요. 그냥 일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피고인이 아는지를 먼저 물어보시고 만약에 뭐 방첩사 네. 문건 자체를 모른다면 이렇게 개개적으로 물어보는 게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물어보는 게 좀 그런. 적절하게 내용 생략하면서 예, 예, 하도록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시고 뭐 모른다고 그러시면 뭐 어차피 일일이 다 물어보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6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항은) 11항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판까지 생략이고. 예. 그 방첩사 측 2024년 5월경에도 방첩사 측에서 합수부 시행 계획 초안이라는 문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정원 측이 그 방첩사 측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 문건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내부 보고서까지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방첩사 측에 수정 의견까지 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수정 의견 낼 때 공문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순번 4-189번 4949쪽입니다. 예, 요거는 저기 중계할 때는 화면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첩사 측 2024년 5월경 합수부 시행 계획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걸 받아보고 내부 검토를 상세히 하고 그 다음에 그 검토한 결과를 첨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때 피고인 명의로 공문이 보내집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피고인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건가요? 잠깐 좀 밑에 좀 볼 수 있을까요? 공문. 네. 밑에 하단. 예.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아무 기억이 없고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상으로는 피고인이 근무하실 때는 맞는데.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보고를 안 받은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이제 국정원이 일이 많으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일 중에서 어느 급 이상이 되면 저한테 보고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이나 그 선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사실은 다 보고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눠지는데 제가 저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유관 기관 중 하나잖아요. 방첩사 측이. 거기랑 간담회를 하고 이에 따라 뭘 했어요?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6월 3일 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본부 시행계획에 관한 뭐 그런 논의라고 하니까요. 예. 글쎄, 뭐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간담회 얘기도 보고를 받은 기억이 지금 하나도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해서 무슨 의견이 주고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보고받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방첩사 합동수사본부에 관해서 뭐 얘기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네, 방첩사 합동수사본부에서 딱히 얘기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방첩사의 시행 계획에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정원 측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국정원이 방첩사의 타 기관에다가 국정원장 명의의 문건을 보내는데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거를 임의로 하급선에서 결정해서 보고할 수 있는 건가요? 보낼 수 있는 건가요? 그죠. 공문에 이제 그 결제 내역이 있을 텐데 혹시 원장이 결제한 거로 돼 있는 건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사실 제가 결제를 안 해도 공문 자체는 국정원장 이름으로 시행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저걸 본 기억이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서 없다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건 참고로 지금 검사 측에 제시한 건 저기 말하는 시행문이라 이제 외부로 나가는 공문이고 내부 결제 공문은 거기 따로 없으신 거죠 지금? 공문 지금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형식적으로 전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문의 전자 결제 내역이 피고인까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여기 간담회까지 하고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외국기관에서 물어보고 그 물어보는 기관이 국정원 측과 가장 밀접한 유관기관인 방첩사인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힐 때 피고인까지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기억에 따라 말씀을 드리는데 저거를 보고받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잠깐만요. 보고받은 기억 없다고 말씀하셨고 네. 지금 특검 측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관계보다는 약간 의견 비슷한 걸 수 있는데 통상 국정원장의 업무에 비춰봤을 때 저렇게 방첩사 같은 외부 기관의 저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국정원이 답변한다면 저 정도는 뭐 피고인은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질문하는 것 같으니까 네, 혹시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재판장님 우선 하나 말씀드리니까 제가 결제를 물어봤던 이유는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결제한 거로 돼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결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물어본 거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 내용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국정원이 정해놔서 쭉 가야 될 어떤 합리적이고 기존에 정해놓은 방향에서 변동이 있으면 저한테 와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 국장의 판단에 따라서 국장선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예. 방첩사에 관련된 협조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원장을 뭐 1년 얼마를 하면서 방첩사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했던 게 제 기억에는 뭐 한 4-5건 정도로 전 기억하고요. 제가 기억나는 받았던 보고는 방첩사에서 예컨대 우리 국정원이 컨트롤하는 정보 예산을 좀 어떻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그런 거지 무슨 모여서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사람이 어떻게 뭐 방첩사에서 파견이 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하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었고 그래서 저런 협조 양태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하여튼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주장을 하시죠.